지난 시간에는 컴퓨터를 조립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립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을 해보고 마무리해서 한 대의 완전한 컴퓨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이 끝나면 컴퓨터 케이스를 닫기 전에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 및 전원 케이블을 임시로 연결하여서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S2 방식의 키보드와 마우스는 컴퓨터 뒷면에 PS2 키보드, 마우스 포트에 연결하는데요. 연결 단자의 색깔에 맞추어 꽂아줍니다. USB 방식의 키보드, 마우스는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으면 되는데요. PS2 방식과 달리 비어있는 USB 단자라면 어디에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모니터 케이블은 그래픽카드의 출력 단자에, 모니터 전원 케이블은 멀티탭에 연결합니다. 간혹 DVI 단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D-서브 단자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지털 방식인 DVI 단자는 아날로그 방식인 D-서브 단자보다 화질이 월등합니다. 따라서 LCD 모니터와 그래픽카드가 DVI 방식을 지원한다면 DVI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의 연결이 끝나면 파워 서플라이와 멀티탭을 전원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으로 테스트 준비가 완료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의 연결이 끝나면 드디어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CPU나 케이스 내부의 팬이 회전하고 파워 서플라이와 하드디스크 역시 특유의 소음과 함께 작동하며 모니터에는 시스템 정보가 표시됩니다. 만일 전원 스위치를 눌러도 컴퓨터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각종 스위치의 온, 오프 상태와 케이블의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멀티탭의 전원 스위치와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이면서도 흔히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멀티탭이나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임에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메인보드의 전원 스위치 커넥터를 비롯한 다양한 커넥터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메인보드 매뉴얼을 이용하여 전원 스위치 커넥터가 정확히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메인보드의 24핀 전원 커넥터가 단단히 꽂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전원 스위치 커넥터의 위치, 메인보드의 전원 커넥터 등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임에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CPU 팬이 잠시 돌다가 전원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먼저 CPU 보조 전원 커넥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서 떼내어 케이스와의 합선 여부를 점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케이스에서 떼어낸 메인보드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정상 작동할 경우 케이스의 지지대가 잘못 꽂히거나 나사 등의 금속 물체가 케이스와 메인보드에 끼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케이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여러 주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CPU와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의 기본 부품이 남을 때까지 하나씩 부품을 빼고 전원을 켜는 것을 반복합니다. 만약 특정 부품을 빼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부품을 잘못 꽂았거나 고장난 부품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고 비프음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연속된 비프음은 주로 메모리, 그래픽카드의 접촉 불량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메모리와 그래픽카드를 차례로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를 빼낸 후 메모리의 금속 접점을 지우개로 문질러 지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제 다시 메모리를 꽂고 전원을 켜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슬롯 부분을 깨끗이 닦은 후 다시 꽂아서 상태를 점검합니다. 고장 부위에 따라 비프음의 길이와 횟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예전에는 비프음으로 고장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메인보드에 많은 기능이 통합되면서 그래픽카드나 메모리의 이상임을 짐작하는 정도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러를 잘못 장착한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전원이 갑자기 차단되거나 윈도우 운영체제 사용 중 블루 스크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쿨러와 CPU가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인보드의 파워와 하드디스크 LED 연결 단자는 빽빽한 형태 때문에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케이스 앞쪽에 LED가 켜지지 않는다면 LED 커넥터의 연결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메인보드 매뉴얼을 통해 LED 위치와 극성을 확인하고 케이스의 LED 커넥터의 위치와 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때 LED 커넥터에 색깔이 있는 선이 플러스라는 점에 주의합니다. 또 전원을 넣으면 늘 켜져 있는 파워 LED와 달리 하드디스크 LED는 하드디스크나 광학 드라이브가 작동할 때만 깜빡거리므로 컴퓨터를 켜고 하드디스크가 인식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리셋 스위치는 컴퓨터를 켠 상태에서 눌러보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리셋 스위치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 메인보드 매뉴얼을 참조하여 리셋 스위치의 위치를 확인하는데요. 리셋 스위치는 방향에 관계없이 위치만 정확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간혹 컴퓨터의 전원을 켠 상태에서 LED와 리셋 스위치를 다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되도록 컴퓨터를 끈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컴퓨터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LED 및 리셋 스위치도 정상 작동한다면 문제없이 조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설정에서 메모리, 하드디스크, 광학 드라이브가 정상 인식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하드디스크 및 광학 드라이브는 컴퓨터를 켰을 때 보이는 화면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지나가므로 델 키 등을 눌러서 바이오스 설정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메인보드 제조사의 로고 화면만 보이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델 키를 누르면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설정 화면에서 메모리 용량, 하드디스크, 광학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간혹 2개의 메모리를 끼웠는데도 1개만 인식된다던가 하드디스크나 광학 드라이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드디스크 광학 드라이브는 데이터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이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메모리 역시 슬롯에서 뺐다가 다시 끼워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히 인식되도록 합니다. 모든 점검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컴퓨터 내부의 복잡한 케이블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케이블 정리는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케이스 내부의 원활한 통풍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케이블을 지나치게 단단하게 묶는 것은 자칫 케이블의 단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에서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케이블 타이로 묶는데요. 조립 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 느슨하게 묶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스위치와 LED, 냉각팬 케이블 등 각종 케이스의 케이블 역시 상황에 맞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줍니다. 시리얼 ATA 케이블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적당한 세기로 감아주면 깔끔한 케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긴 케이블은 모아서 케이스에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케이블 타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깔끔한 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컴퓨터는 옆 케이스를 닫고 나사를 조이는데요. 이때 옆 케이스의 CPU 통풍구가 내부 케이블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바이오스 초기화와 바이오스 백업 배터리 교체에 관련된 내용,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먼지 필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 초기화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메인보드에 내장된 대부분의 기능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정은 바이오스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CPU나 메모리 클럭과 관련된 바이오스 설정을 잘못 건드리면 정상적으로 부팅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메인보드의 CMOS 클리어 점퍼를 이용하면 잘못된 바이오스 값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된 전원 코드를 제거합니다. 메인보드 설명서에서 CMOS 클리어라고 표기된 점퍼를 찾습니다. 대개의 경우 3핀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롱노즈 플라이어나 핀셋을 이용하여 꽂혀있던 점퍼를 옆자리로 옮겨 끼운 후 5초가량 기다립니다. 이때 전원 버튼을 2, 3회 누르면 더욱 확실하게 바이오스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옮겼던 CMOS 클리어 점퍼를 원래 자리로 옮기고 케이스 및 전원 코드를 원래대로 연결한 후 컴퓨터를 켜면 바이오스가 초기화되어 정상적인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의 시간 설정을 비롯한 바이오스의 모든 내용이 초기화되었으므로 기본적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메인보드 중에는 바이오스 설정 이상으로 부팅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런 메인보드라면 부팅이 되지 않아도 잠시 기다리면 바이오스가 자동으로 초기화되므로 케이스를 열고 점퍼를 설정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전원을 꺼도 바이오스 설정을 유지하는데요. 최근에 메인보드에는 동전 크기의 CR2032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며 이 배터리는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백업 배터리를 찾은 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배터리 케이스의 고정 막대를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고정 막대를 끝까지 밀면 배터리 한쪽이 밀려 올라오는데요. 배터리 양쪽을 잡아서 배터리 케이스에서 제거합니다. 배터리를 옮길 때는 배터리의 양쪽 모서리를 잡아야 하며 배터리의 앞 뒷면을 잡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터리 케이스에 새 배터리를 올려놓습니다. 이때 배터리 고정 막대의 반대편을 아래로 밀어놓은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배터리 가운데를 밀어서 배터리 케이스에 고정하면 배터리 교체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런 배터리의 수명은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 따로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 메인보드를 구입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이오스의 설정값이 자주 초기화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냉각팬들이 달려 있는데요. 냉각팬은 시원한 공기와 더불어 먼지까지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 케이스 내부로 먼지가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지 필터가 장착된 케이스도 있는데요. 먼지 필터가 달려있지 않은 케이스라면 별도의 먼지 필터를 구입하여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망을 이용하여 간단히 자작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지 필터는 냉각팬의 흡기 방향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먼저 냉각팬의 바람 방향은 대개 냉각팬 주변의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먼지가 가장 많이 흡입되는 컴퓨터 전면 흡기팬 크기에 맞춰서 양파망을 자르고 스카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양파망의 모서리를 고정합니다. 케이스 옆면의 CPU 흡기구에도 많은 먼지가 유입되는데요. 크기에 맞춰 자른 양파망을 덧댄 후 다시 흡기구를 고정합니다. 고정된 양파망은 바깥에서 보면 무척 깔끔해 보이는데요. 걸러진 먼지는 필터에 붙어있게 되므로 2달에 한 번 정도 진공청소기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립된 컴퓨터를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과정과 바이오스 초기화, 백업 배터리 교체, 자작먼지 필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운영 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로 PC 다음 시간에 만나요.